자, 여기는 우리가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요소는 언제나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요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요소. 자, 이거 보시면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요소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는 본 직업명, 그렇죠? 그냥 5가지 직업 코드, 본 직업명 또는 본 직업 명칭이라고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직무 개요, 다음에 수행 직무, 그리고 부가 직업 정보. 그러면서 부가 직업 정보만 가지고도 별도로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 직업 정보에는 정규 교육, 숙련 기간, 다음에 직무 기능, 육체 활동, 작업 강도 묶는다고 그랬죠.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직무 기능. 다음에 작업 강도와 육체 활동 하나로 묶고, 작업 장소와 작업 환경 하나로 묶고, 또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자격 면허 하나로 묶고, 표준 산업 분류, 표준 직업 분류 하나로 묶고, 그리고 조사 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까지 해서 부가 직업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그 자체로도 2차 나오는 것이고, 또 작업 강도와 육체 활동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1자에서 작업 강도를 물어봤습니다. 작업 강도. 작업 강도는 보통 우리가 4kg, 8kg, 20kg, 40kg, 그리고 40kg 이상, 그죠? 40kg 이상 이렇게 5개로 나누는데 최대 4kg 이상을 들어 올리고, 최대 4kg를 들어 올리고, 서류나 장부를 수시로 들어 올리는 것은 아주 가벼운 이런 정도라고 했고, 아주 가벼운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8kg, 최고 8kg를 들어 올리고 평상시에 4kg 이상을 수시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가벼운 작업. 최대 20kg을 들어 올리고 일상사에 평상시에 10kg 이상을 빈번하게 들어 올리는 것은 보통 작업. 최대 40kg까지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서 일상사에 20kg 이상을 빈번하게 들어 올리는 것은 비번이거든 무거운 작업. 그렇죠? 무거운 작업이고, 그에 비해서 40kg 이상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을 빈번하게 들어 올린 것은 아주 힘든 작업, 아주 무거운 작업으로 아주 힘든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 강도, 최고 4kg를 들어 올리고 장부나 대지 이런 것은 아주 가벼운 작업이 되는 것이고, 최고 8kg을 들어 올리되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린 것은 이건 가벼운 작업. 최고 20kg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것은 이건 보통 작업. 최고 40kg 이상의 물건을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 물건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힘든 작업. 그에 비해서 최고 40kg 이상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을 빈번하게 올리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작업 강도 중에 보통 작업이기 때문에 최고 20kg을 들어 올리고 10kg를 빈번하게 들어 올리는 바로 이런 작업을 보통 작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유형,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 중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는 인쇄물이라든지 또는 시청각 자료라든지 컴퓨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 강의를 할 때 암기하기 좋은 것은 비용, 여기 나오는 비용, 학습자 참여도, 그리고 접근성 그랬는데, 접근성에서는 인쇄물, 또 시청각 자료, 컴퓨터 자료라고 하는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유일무이하게 인쇄물만 접근성 용입니다. 인쇄물만, 나머지는 모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암기를 할 적에 직업정보 제공 유형에서
먼저 접근성을 가지고 인쇄물만 용이 나머지는 전부 접근. 맞으면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도. 학습자 참여도는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받는 인쇄물이나 컴퓨터 자료나 또는 시청각 자료는 당연히 학습자 자료, 이것은 수동적이죠.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을 하는 것 중에서도 수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수동적인 것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인쇄물, 또 시청각 자료, 또 그런가 하면은 컴퓨터 자료. 자, 모두 학습자의 참여도는 수동적인데 상호작용하는 정보 제공 유형에서 관찰이 역시 여기에 수동적인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는 상호작용인데 이 네 가지는 학습자 참여도가 수동적입니다. 내가 여기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가 무조건 적극적입니다. B가 무조건 적극적이죠. 그 적극적인 B가 적힌 것은 3번과 1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접근성에서는 인쇄물만 용이할 뿐이고 접근성이 나머지는 모두 제한적입니다. C가 제한적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접근성에서 인쇄물, 용이, 나머지 제한적 제거하고 다음에 접근성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인쇄물이나 컴퓨터 자료나 시청각 자료 또 관찰 이 네 가지는 수동적, 나머지는 적극적. 이렇게 해서 능동적,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놓으시면 문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의 하위 검사가 아닌 것은 자,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는 보통 18세 이상에서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S형, 숏형과 그리고 L형, 라지형, 롱형이 있습니다. 롱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업선호도 검사 S형과 L형, 맞아요. 롱형이 있는데 롱형은 한 60분 정도 걸리되 그 검사의 내용은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형은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은 흥미검사, 성격검사, 그리고 생활사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사 검사. 그에 비해서 숏형은 여기에는 흥미검사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L형은 약 60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L형의 하위 검사가 아닌 것은 구직 취약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증 전문 사무 분야인 사회조사 분석사 1급의 응시 자격은 자, 우리가 보면 1급의 응시 자격을 이렇게 쭉 보시면 1급의 응시 자격을 보면은 사회조사, 자, 직업 상담사 1급, 사회조사 분석사 1급, 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다음에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 자, 이런 것 등은 이런 직업상담사, 사회조사 분석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은 응시 자격이 2급 취득 후 2년을 요구를 합니다. 2급 취득 후 2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2급 취득 후 2년을 요구하거나 해당 실무 3년. 해당 실무 3년의 경력이 인정되어야 1급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기획사는 다릅니다. 컨벤션 기획사는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컨벤션 기획사는
기획사 1급은 2급 취득 후 3년을 요구하고 그리고 해당 실무 4년이라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1급은 2급 취득 후 3년, 해당 실무 4년을 요구합니다.